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었죠. 전망이 아주 좋고 단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수영장도 있고 지하 주차장이 딸려있는 고급 연립주택의 다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타입은 한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숲을 바라보고 있는 숲세권 호실입니다. 제가 6개월 전쯤에 처음 촬영을 나왔을 때는 약간은 스산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날씨도 한겨울이라서 앞에 보이는 산에 낙엽이 다 떨어져 있었고 또 7세대만 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창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입주민들이 늘어나서 지하 주차장, 창고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입구에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차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곳에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가 6km 정도, 전철 마성역이 10분 정도, 차량 10분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시설을 찾는 분들은 이곳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전원주택 살고 싶지만 대부분 전원주택이 전만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좋고 지하 주차장 있고 마당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하지만 위치는 전원주택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연립주택 다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상주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시려면 예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쪽에 가는 길에 실내를 보려고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서울 강남에서 와서 문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전쯤에 예약을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타입들 복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촬영을 할 텐데요. 이 집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고급 빌라에 딸려있는 수영장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을 지금 월요일 오전에 왔는데요. 어제까지는 여기 사시는 가족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물을 빼고 있고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을 합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수온이죠. 28도에서 29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이 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서 이 북한강 폭이 안 보이는데요. 아주 넓은 북한강과 저 멀리 산을 바라보는 이 빌라 앞쪽의 모습이에요. 집 안에서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를 씁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들어오고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 없이 오폐수 직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또 그 영상을 놓치시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쯤 겨울에 왔을 때는 저 입구 차단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눈도 내려 있었는데 지금은 6세대가 분양이 되고 이제 나머지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늘어나서 입구 차단기에 외부 차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기를 설치했네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더운 여름, 오늘 37.5도, 38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지하에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 모두 3.3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에서는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오늘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이 건물 외부 마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세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세대 모두 이제 분양이 되면 19세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 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면적이 커뮤니티 센터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분양이 돼서 협의를 해서 뭐로 만들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안에도 남녀 화장실이 각각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와 똑같은 모습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간격도 넓고 모두 세대당 3.3대니까요.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창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도 계단이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분양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창고가 세대별로 한 호실씩 주어지고 층고가 아주 높죠. 그래서 여기를 골프 연습실로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창고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룸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1인승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호실을 소개했고 오늘은 반대편에 있는 면적이 약간 작은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도 방화문에 삼성 제품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이 집 크기에 비해서 많이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발 수납장은 모두 합쳐서 11칸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5칸, 오른쪽에는 6칸이 있네요. 전용 면적은 55평이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65평 타입입니다. 제가 점검하면서 이 문을 열어놨는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이 왼쪽에 거실 그리고 주방은 안 보이는데 저 안쪽 그리고 지금 간살 미닫이 문이 있는 저기가 안방입니다. 안방과 2개의 작은 방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문을 제가 열어놨는데 요즘에 이 문틀 안 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문틀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걸 히든도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면 모두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저 안쪽에 방 그리고 여기는 방으로 사용하면 이 안쪽에 방을 사용하는 분이 이 방을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작은 거실로 사용을 하고요. 이 오른쪽과 왼쪽에 비슷한 크기의 방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이고 여기도 이 가로폭은 뭐 여기도 좁지 않은데 이 길이는 5m 정도 나오는 아주 큰 방이 있습니다. 실면적 65평이니까요. 모든 방에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도 다 각각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지금 문틀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면적을 다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기 문틀을 제거하고 여기를 확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쪽에 이 마당이 보이고요. 이 호실은 그리고 이 거실 공간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마당 쪽을 바라봅니다. 여기도 에어컨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방이 가로폭이 조금 더 넓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집의 안방 정도 되는 아주 큰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그 거실 정말 넓죠. 이 먼저 번에는 11m가 넘는 거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운동장 같았는데 그 집을 촬영하고 지금 이어서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도 저 창호 있는 데까지 8m 정도 나오는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안방 안에는 안방 화장실이 딸려 있고 지금 보여드릴 화장실은 이 2개의 방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 공용 화장실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호실은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촬영했던 집은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인테리어였는데 그 당시에도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을 때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면 훨씬 더 이 집의 가치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은 그 말을 들으셨는지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 집의 모습입니다. 화장실도 많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안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선반들을 만들어 놓고요. 요 창이 없는 이쪽에는 뭐 샴푸라든지 세안용품 여러 걸 넣어놓고 위쪽에 수건함, 앞쪽에도 모두 다 메이커 제품으로 이 세면대, 수전이 다 시공되어 있어요.
욕조는 없는데요. 샤워부스 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여기도 뭐 바디용품 샴푸 있어야겠죠. 매립 선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간살문을 열면 아주 넓은 안방이 나옵니다. 미닫이부도 아주 묵직한데요. 딱 스토퍼가 되어 있네요. 들어오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이 복도 따라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뭐 화장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또 있고, 입구 쪽에는 이렇게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 먼저 타입 7면적 70평짜리는 오히려 얘보다 방은 더 작았습니다. 70평짜리 타입은 리버뷰, 그러니까 강이 보이는 전망이고, 오늘 보여드릴 이 타입은 낮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에어컨 달려 있고요. 이 발코니 공간들을 다 확장을 해서 집안 곳곳에 이런 내력 기둥들이 있습니다. 온도도 다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약간 꺾으면 이 정면에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만큼 큰데요. 여기도 비데와 앞쪽에 세면대, 수전 이런 것도 다 메이커 제품입니다. 그리고 매립 선반을 아주 크게 뚫어놨는데요. 유리 선반까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수건, 가운 같은 걸 여기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딸려 있습니다.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여기는 반신욕을 하시면서 이 앞쪽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샤워할 때 있죠. 이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기도 매립 선반이 있었네요. 그 안방이 조금 미로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화장대가 있는데 여기를 파우더룸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화장대가 크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양쪽에는 다 수납 공간이니까 약간의 붙박이장, 행거 같은 걸 놔두고 여기를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옷이 많다고 하면 저 안쪽에 아치 형태의 안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옷이 별로 없어서 여기를 화장대 겸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안쪽에 서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서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먼저 타입은 에어컨이 없는 방을 제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방 안에 이런 또 차실이 하나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서 확장을 안 했어요. 작은 방들 보면 다 이렇게 벽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다 발코니 공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여기를 철거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장이 있어요. 주방 옆쪽에 있어서 여기를 팬트리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편의시설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식료품 조금 여유있게 사다가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높이는 이거 다 선반 다 높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8m가) 넘는 거실에 지금 소파를 놔도 뒤쪽에 보통 집에 또 거실만큼의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DP를 이런 테이블을 놔뒀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번 집은 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내력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러닝머신이라든지 자전거를 놔두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물론 좋겠고요. 거실이 넓어서 디귿자 소파를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천장에 실링팬이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 저도 이걸 사용하는데 아주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랑 같이 틀어놓으면 약하게 틀어놔도 시원시원하고 또 바람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저 부강문도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 쪽에는 다 수납장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분리는 되어 있는데 문으로 막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주 고급 주택을 소개했을 때 주방과 거실 이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을 달았는데 여기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실도 남아있는 호실이 있어요. 거기에 공사를 할 때 강화 유리 미닫이 문을 양쪽으로 열 수 있게 이렇게 달면 조금 고급스럽고 안에서 조리를 할 때 이 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납장,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우리는 식구가 별로 없어서 그냥 요것만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6인용 식탁까지 놔야 된다 그러면 뒤쪽에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요 타일이 600짜리니까요 6인용 1m 80짜리를 놔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네. 보일러실이네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심플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거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이 주방 쪽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 이 거실 쪽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왔을 때 저 작은 방 들어가는 저쪽 거실 쪽 문도 이 문틀을 하지 않아서 히든도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주방 쪽에도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소파, TV까지 모두 다 기본 제공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 아래쪽은 다 수납 공간이죠. 광파 오븐, 밥통 자리.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보조 주방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을 열면 안쪽에 세탁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보조 싱크대가 있는데요. 세탁실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타워 형태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세탁기가 7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가 이제 80cm 가까이 나오니까 세탁기 놓을 수 있고 여기를 다리빙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세탁에 관련된 용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추가 냉장고 한 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은 고급 빌라의 두 번째 타입, 실면적 65평짜리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숲세권, 또 큰 평은 리버뷰 강변 전망을 볼 수 있는 타입이고 복층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완성되면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날이 더운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